33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한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자사주를 매입해서 보유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SEC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기간 내 그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서 플러스 몇 달을 주고 소각을 시키라 그래. 그게 법적으로 SEC에서 규제하는 부분이에요. 관장하는 부분. 그래서 33조가 소각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 같아요. 시간 내에서. 실적은 예상을 했던 거예요. 실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나올 때 시간에 막 올랐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거를 해석을 못하면 따라붙게 되거든. 추격 매수하게 된다고. 그럼 봐봐. 엔비디아가 480달러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장이 끝나고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간에 11%까지 올랐죠. 510달러까지 올랐어. 그러면 이거를 왜 실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해야지 주식을 사든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는 뭐 고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예상했던 어떤 부분에서 다른 점이 뭔가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시장 가이던스가 이미 발표를 했고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가를 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이 예상했던 대로고 사실상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건 이거를 보고서 주식을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AI 보고 산 거야. 엔비디아를.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사주 소각 때문에 시간에 급등을 했구나. 그러면 그게 고점이겠구나. 이렇게 통찰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얘기했던 게 공급량을 뭘 말하는 거냐면 AI CPU를 얘기하는 거예요. AI 그 CPU의 이름이 있어요. X 뭐뭐야. 지금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도 내 그 트레이더 그룹 어제 회의 때도 이거 한참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X 할 땐 뭐 있어요. AI CPU의 이 수요보다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상상의 퍼포먼스를 시간에서 보여줬던 거고 대신 컨퍼런스 콜에서 공급량은 매분기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보통의 이 나스닥의 빅테크주들의 컨퍼런스 콜이란 게 대부분 다 수치를 얘기하거든요. 숫자를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번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해석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AI 관련된 매출이 성장성에 얼마나 이제 영향을 줄 것이냐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 보수적인 그 미국 증권사 쪽에서는 500불대를 잡은 데가 있고 목표 주가를 그리고 보수적이지 않은 데는 700달러 이상을 이제 목표 주가를 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봤을 때는 500불에서 550불이 적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 들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뒤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고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실적은 2024년까지 반영한 거여가지고 지금 퍼밸류가 밸류에이션이 요번에 는 거 감안해서 아직도 100배가 넘어요. 원래 200배였어. 근데 아직도 올해 총 그 매출 영업이익 대비해서 아직도 100배가 넘어요.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왔는데도. 근데 나스닥 빅테크주의 평균 우리가 이제 퍼밸류를 보면 40배에서 60배 정도 돼요. 왔다 갔다 해. 주가가 많이 빠지면 30배까지도 내려가고. 하지만 거의 50배 정도를 유지를 하는 평균이 10종목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할 때 등등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50배를 평균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평균이, 연평균이. 근데 지금 그거에 한참 오버돼 있고,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고점이다.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하는 거고, 엔비디아의 이제 투자 전략이라 그럴까?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뭐고 지금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시장의 고점인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요게 올해의 어떤 고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있어서 지금의 이 엔비디아를 투자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언제 좀 봐야 될 것인가를 정리를 했는데 저의 그 테마의 주기의 법칙, 예, 10년 주기, 10년에 테마가 이제 올라가는 주기가 4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간쯤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AI 테마가. 지금 리튬.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지막 실적기에 와 있어요. 그게 지금 아직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고점이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 리튬은. 그래서 AI는 정책기 이후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중간. 태동기, 정책기, 실적기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근데 중간에 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요번 파동이 이제 내려가면 한 파동 큰 게 남은 거지. 실적기가. 에코프로나 포스코에서 보여준 그 퍼포먼스 있잖아. 그런 게 남은 거야. 할머니, 뭐 스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테마라는 게 끝나거든. 그래서 아직 한 파동이 남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까 방금 내가 이제 얘기했던 그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이 2010년도에 이제 빅테크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었죠.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기업은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2, 3년 주기로 큰 조정이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고평가가. 근데 애플은 거기서 좀 이제 빠져야 될 것 같고 애플은 큰 조정이 안 왔죠. 근데 테슬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넷플릭스, 메타,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었어. 몇 번. 그런 다음에 다시 고점을 뚫고 이 패턴을 반복을 했단 말이죠.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고로 엔비디아도 요번에 이 고점 대비해서 저는 한 30% 이상 하락을 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30% 마이너스니까 300불 초반 또는 300불 밑으로 내려오면 땡큐고, 네. 그러면 좋은 이제 타점이 될 것이다라고 봐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투자자는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여담인데 우리나라 그 네이버에서 AI 발표했잖아요. 근데 뉴스로 뭐 보신 분 있겠지만은 거의 뭐 장난 수준이더라고. 네, 장난. 네, 그래서 주가가 엄청 빠졌죠. 네, 네이버 그 구독자 중에도 네이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시세가 다 끝난 종목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크게 올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AI에 있어서 엔비디아, 오픈 AI,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지금 테슬라도 AI 한다 그러고 저기 일론 머스크가. 근데 어디다 네이버가 지금 거기다 견주려고. 시가총액이 20배 차이 나거든요. 네이버랑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0배 넘게 차이 나. 30배 정도, 40조잖아 엔비디아. 네이버가. 엔비디아 1400조야 지금. 1400조. 1400조랑 40조짜리 회사랑 이게 게임이 되냐고 지금.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자본도 안 되고 뭐 기술력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좀 안타깝죠 이게.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 반응이 장난하냐 이거였어. 네이버 AI 발표했을 때.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의 투자 전략은 30% 정도. 이게 이제 피보나치 계산값인데 지금 엔비디아 고점 찍은 게 불과 이틀 전이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미 빠지고 있었어. 그 전부터. 나스닥이. 전 세계 시장이, 자본시장이 빠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름 9월 중에 이 하락폭이나, 나스닥이나 이 코스피의 하락폭, 뭐 이런 거를 트레이드 그룹 회의에서 대충 계산을 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30%다. 이거고,